치킨 냄새 좋네요. 사장님 치킨 한 마리 주세요. 네.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뭐요? 내가 좋아하는 흥국이 형이네? 호랑나비. 호랑나비야 날아봐. 구름 위로 숨어봐. 호랑나비야. 빠방 치킨 한 마리.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억을 찾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나 좋은 기억을 간직한 물건들을 꺼내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음식만큼 우리에게 오감의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요즘 옛날 뉴트로,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인 뉴트로는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신발에서 의류, 생활문화 전반에까지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뜻하는 뉴트로. 한참 유행했던 레트로가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에 유행했던 것을 다시 꺼내 그 향수를 느끼는 것이라면, 뉴트로는 같은 과거의 것이지만 이걸 즐기는 계층에겐 신상품과 마찬가지로 새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한 옛날 물건과 소품으로 인테리어를 한 카페나 음식점들이 최근 들어 인기를 누리고 있죠. 대전에서도 젊음의 거리라 불리는 대흥동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뉴트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70~80년대가) 떠오르는 양은쟁반에 벽에 걸린 거울과 낡은 텔레비전, 멈춰버린 추시개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이곳은 젊은 층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중장년층에겐 어린 시절 추억을 선사합니다. 너무 좋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 추억이 많이 생각나서 참 맛있고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뭐 삼촌하고 왔던 뭐 그런 기분도 들고, 또 세대 간에 뭐 되게 좋은 큰 형님들과 뭐 막내들까지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새로워요. 어떻게 보면 새로워요? 그냥 약간 이런 쟁반에 밥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요즘은 이런 그릇 잘 안 쓰잖아요. 이런 쟁반이랑 이거 특히 가보니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신기해요. 누가 그랬던가요?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숨가쁘게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듯한 뉴트로 열풍은 당분간 거세게 불 것 같은데요. 사실 대전은 그야말로 뉴트로 감성 천국입니다. 대전역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오래된 흔적을 지우기보다 예전의 모습을 지키고 간직해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덕분에 추억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3대 30년 시인증 전통업소. 시간이 멈춘 듯 그 시절 그 추억 그대로 대를 이어 30년 이상 맛을 지켜온 곳들이죠. 최근엔 연출한 느낌이 있었던 뉴트로 트렌드에서 진짜 뉴트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찐트로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는데요. 이른바 찐트로에 딱 맞는 곳이 아닐까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에 즐겨 먹던 음식이나 음식점, 빵집과 같이 옛 문화를 그리워하고 추억의 음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데 착안해 3대 30년 전통업소 활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로부터 인증받은 3대 30년 전통업소는 모두 30곳, 동구에 10곳, 중구에 15곳, 서구에 2곳, 유성구와 대덕구에 각각 한 곳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대전을 담아온 그 맛,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뜨거운 햇살 내리쬐는 계절, 매미우름 너머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여름 음식은 바로 냉면이죠. 여름, 냉면 육수 한 모금은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넣어줍니다. 이 냉면은 간단한 음식처럼 보이지만은 그 정성을 들인 만큼 깊은 맛을 내는 게 바로 이 냉면입니다. 때문에 이 냉면은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흔히 우리가 냉면을 평양식과 함흥식으로 나눕니다. 평양식과 함흥식의 기본적인 차이는 이 면발하고 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양냉면은 이제 메밀가루를 쓰기 때문에 메밀로 만들기 때문에 잘 뚝뚝 잘 끊어지고, 그 대신에 함흥은 그 고구마나 감자 전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는 게 또 특징입니다. 한반도의 역사와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 놓은 한국전쟁.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고향의 맛을 전파하는 전령이 되었고, 대전에도 북한 음식인 냉면의 맛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대전 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함흥냉면. 김종훈, 김재숙 부부는 2대째 고향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종훈 씨의 어머니 조병선 여사가 1956년 은행동에서 시작한 냉면집은 대전 최초의 함흥냉면집이 되었고 3대 30년 전통업소 지정 첫 해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왼쪽은 이제 여기 96년도 4월 달부터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는 88년도부터 96년도 선화동 거기서 이제 이전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했죠. 이제 제일 그 옛날 그 참 흑백 사진은 56년 2월 그 초순경쯤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은행동에 했었어요. 성심당 통로. 근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그 한 사람이 이제 반죽도 수동이고 전혀 자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이제 반죽을 막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른 한 분이 이렇게 기들했었어요. 이렇게 방망이 마냥. 그러면 방망이 마냥 기들했으면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철봉 매다르듯이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그거를 빼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수동이었었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기계화로 바뀐 거예요.
세월과 함께 주방 설비는 변했지만 반죽에 들이는 정성은 여전한데요. 함흥냉면의 주재료는 함경도에서 많이 나는 고구마 전분. 온도, 습도,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그게 반죽이 잘 나오고 쫄깃하고 처지고 맛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거를 다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하나는 그 물 끓는 농도, 물이 얼마만큼 잘 끓냐, 밀가루 반죽이 이제 되냐, 어떻게 잘 됐나, 거기에 따라서 면의 그 말이 면이 얼마만큼 쫄깃하고 부드럽고 그게 생명이에요.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면발. 이 과정은 일명 판살이라고 부르는데요. 넓적한 판에 면을 쳐서 사이사이 공기를 넣어 분리하고 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탱글탱글 잘 끊어지지 않는 함흥냉면. 자타공인, 이 집의 자랑은 육수입니다. 양지, 동치미, 사태, 잡뼈 그걸 푹 우러낸 상태에서 이제 동치미하고 배합을 하고 하면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깊고 담백한 맛. 진하게 우린 고기 육수에 직접 담근 동치미 국물을 섞어 만든 냉면 육수는 잡내가 없고 시원하며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를 상대해서 점심 먹으러 다녔어요. 점심을. 여기서 와서 주로 내가 먹는 것이 냉면은 대전시 다 다녀봐도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참 맛이 좋고 어디에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음식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대전 최초의 북한식 정통 평양냉면을 만나러 가볼까요? 대전시 일반 음식점 허가 제1호라는 수식어가 붙은 냉면집. 역시 3대 30년 전통업소로 인증받은 이곳은 따져보자면 4대 70년 맛집입니다. 한국전쟁 때 황해도 사리원시에서 피난 온 증조 할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는 김래연 대표. 1.4.5대 때 저희 가족들이 황해도 사리원 지역에 살았었어요. 그 선조들이. 그랬는데 이제 유교가 터지고 1.4.5대 때 이제 군용 트럭을 타고서는 가족들 저희 증조 할머니,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한 2-3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군용 트럭을 타고서는 피난을 내려오시다가 서울에 잠깐 정착을 하셨다가 대전까지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70여 년 이렇게 4대째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대전시 대흥동의 터전을 잡은 창업자 김봉득 여사 뒤를 이어 2대 며느리와 3대 손자를 거쳐 4대 증손녀까지 평양냉면의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2대 오긴숙 여사의 외가 역시 사리원시에서 평양냉면집을 운영했다니 그야말로 냉면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육수를 낼 준비로 분주한 주방. 깊고 진한 육수 맛은 최상급 소고기 사태부터 시작됩니다. (12시간) 이상 푹 삶아낸 진한 육수는 일단 얼려두는데요. 보기만 해도 이가 시릴 정도네요. 저희는 소고기 육수하고요, 동치미 국물하고 5대5 배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냉면 육수를 완성을 하거든요.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려둔 사태 육수에 이틀에 한 번씩 담는 동치미를 배합하는 게
비법 아닌 비법. 동치미 같은 경우도 옛날 방식으로 뭐 설탕이나 소금, 무 요 세 가지만 쓰고서 절대 뭐 다른 재료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는 뭐 이렇게 두 가지만 섞어가지고 옛날 방식 그대로 냉면 육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향 가득하고 시원한 냉면 육수 완성입니다. 평양냉면의 주재료는 메밀과 도토리가루, 그리고 전분, 뜨거운 물을 붓고 반죽하는 과정에서 끈기가 생겨나는데요. 면발의 생명은 역시 배합 비율에 있죠. 반죽이 질어도 안 되고 돼도 안 되고 그래서 물량이 적당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죽 덩어리. 마치 도자기를 굽기 전 도공의 마음처럼 조심히 다룹니다. 공기 중 수분이 많은 여름에는 겨울보다 20초 정도 덜 삶아야 한다는데요. 이곳의 면발은 메밀 함량이 높아서 약간 거친 듯 하면서도 찰지고 도톰하면서도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난다는 게 정평. 찬물에 씻어 찰기를 없앤 면발은 모양낼 생각 말고 최대한 빨리 돌돌 말아서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데요. 정성껏 만든다고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의 열 때문에 맛이 변하기 때문이라네요. 고명 얹고 찬육수 가득 부어내면 정통 북한식 평양냉면 완성입니다. 저희 평양냉면은 얼음 없이 그냥 차갑게만 해서 드시면 사실은 그 육수의 깊은 맛이랄까, 그리고 이제 육향이랄까, 그리고 이제 식감, 면에 대한 식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얼음 없이 그냥 차갑게만 드시는 게 오히려 깊은 맛을 느끼기에 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침 넘어가는 순간. 경우에는 그냥 냉면을 뭐 이렇게 마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목 넘김도 굉장히 편하고 면도 이렇게 끊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로 잘 끊을 수가 있어서. 고구마 녹말이 많아 탱탱한 함흥냉면과 메밀을 많이 써서 부드럽게 끊어지는 평양냉면. 60년 넘게 대전의 여름을 책임져온 깊고 시원한 맛입니다. 1905년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대전역. 논밭 지천이던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 개통으로 교통의 요지가 되며 단번에 번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으로 가는 길목엔 유명한 골목이 많은데요. 한때 서라벌 극장과 함께 양대 극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대전극장. 극장이 자리한 대전극장통은 각종 상가와 음식점들로 성황을 이뤘던 80년대 대전 최고의 번화가였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찾아오는 발길은 점점 줄어들고 많은 것들이 변한 이 골목에서 40년간 자리를 지켜온 노포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역시 3대 30년 전통업소 현판이 반겨주는 이 집의 메뉴는 오직 한 가지. 바로 돼지갈비입니다. (40년) 넘게 달큰한 돼지갈비 향기가 골목골목에 피어납니다.
큰아들이에요. 그 애기는 우리 큰아들이 한 77년도 정도나 중무제관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대흥동 사거리에서. 그 앞에서 장사해, 그 앞에 세워놓고 사진 찍어준 것 같아요. 아, 그게 첫 집이에요? 예, 예. 거기가 첫 집이에요. 담배집도 있고, 우리가 담배를 장사할지 모르니까 이제 담배집 있는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라면도 끓여주고, 그 앞에 공장이 있으니까 뭐 또 이렇게 계란도 삶아놓고 그러면 점심 때 팔고. 그때마다 갈비 잘 안 먹었어요, 손님들이. 뼈다귀만 있고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그 한쪽을 갖다가 팔으니까 맛있대요. 이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많이 가서. 빛바랜 사진 속 젊은 안악은 남편과 함께 돼지갈비를 팔기 시작했고 앞치마 벗을 시간도 없이 매일 식당을 지켰다네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노포. 최근에서야 고기를 손질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조카 신준철 씨. 국내산 암돼지 등갈비에 붙은 쪽갈비살을 하나하나 손으로 손질하는 작업은 장정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죠.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 노심초사 지켜보는 눈길도 따갑습니다. 이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특히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봐서 손님들이 드시기 좋아야지 된다.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적당한 두께로 이게 좀 손질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두껍거나 좀 기름이 또 너무 많거나 또 이제 적당한 두께 조절을 해서 해야 되고. 돼지갈비 하면 떠오르는 이 집 갈비 맛의 원천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주방 구석에 놓인 이 항아리가 아무래도 수상한데요. 역시 색깔부터 진한 돼지갈비 향이 납니다. 간장과 과일 등 20여 가지 재료로 만든 특제 양념장. 어때요? 좀 괜찮아요? 네, 잘 됐네요. 내가 이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데. 고기의 투명한 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맑은 양념장. 인공적인 짙은 색깔을 내기 위해 다른 색소는 전혀 넣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양념에 재워 48시간 정도 숙성하면 손님 맞을 준비 완료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치기 쉬운 골목이지만 40년 동안 자리를 지킨 덕에 반가운 일도 많습니다. 30년 전 대학원 때 자주 오던 단골집을 찾아 전국에서 모인 이분들처럼 말이죠. 정말 오랜만에 오네. 30년 만인가. 오랜만에 처음에 없었던 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나이도 안 드세요? 나이도 안 드시네. 우주새끼인가? 거기 있던 아드님은 아직도 잘 지내고 있어요. 잘 거기 지냈죠? 거기 사는 모양이에요. 알아요. 그대로 씨 너무 좋네. 고맙습니다. 후덕함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태어날 끝이야. 익숙한 골목과 여전한 사장님의 모습이 반가운 단골 손님. 음식까지 그대로라면 더욱 반갑겠죠? 원살 그대로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네. 칼질을 정말 잘했어요. 오랜만에 오리지널 갈비. 오리지널 갈비를 정말. 아, 옛날에 기병 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너랑 상관없나? 반갑습니다. 옛 추억을 그리운 추억을 담아 원샷. 감개무량하죠. 뭐 감개무량하고. 근데 분위기는 똑같아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30년 전에는 다릅니다. 분위기 똑같고 이 돼지갈비 생김새 똑같고 이렇게 정으로 넘치는 그런 모습이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서 그대로. 미끌미끌한 기름기 때문에 미끌미끌한 밤바닥. 그리고 시커먼시커먼 천장. 그래도 저는
40년을 한결같이 쌓아온 정직한 맛과 푸짐한 양 덕분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곳. 오랜 단골 못지않게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온다는데요. 젊은 세대가 노포를 찾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진짜 뉴트로 트렌드에 적합한 곳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젊은 입맛에도 옛날 맛이 맞는 걸까요? 고기의 간이 세지 않고 질리지 않고 좀 가격이 저렴한 점. 뭔가 되게 옛날 가게에 오는 느낌?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요즘에는 되게 이쁜 갈비집이 많은데 이렇게 옛날로는 본 데가 많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노릇노릇 구워진 모습에 바빠지는 손길. 입에 넣은 갈비 한 점에 절로 웃음이 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역시 갈비는 손으로 잡고 뜯어야 제맛이죠. 아니 이거 먹으면서 마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나오는 만들어진 과자 그 느낌이 나고 좋습니다. 그 타임캡슐을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마시는 친구들도 옛날 친구들이고 맛도 그대로고 장소도 그대로고 정말 오늘 즐겁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봐도 반갑고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인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노포. 정겨운 한 끼는 추억이 됩니다. 오가는 사람도 많고 좌판에 깔린 물건도 많은 유성 5일장. 다리 아프고 두 손 무겁게 장을 보고 난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 찾던 식당 중에서 40년 가까이 유성장 근처에 자리한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꼭 장날이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 사이에 나만 알고 싶은 맛집으로 통하는 이곳. 최근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냉동 삼겹살집의 원조격인 곳입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까만 불판.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쌓인 불판이 이곳의 주인공입니다. 냉장 시설이 발달되기 전인 8, 90년대엔 이렇게 쿠킹 오일이 깔린 불판 위에 냉동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이었죠. 들어올 적에는 냉동고기라고 좀 시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먹고 나면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고기가 참 맛있다고. 처음에 냉동 삼겹살이라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지금은 가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자려면 생각나는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질 좋은 생고기가 흔한 요즘. 자다가도 생각나는 냉동 삼겹살. 먹는 방식도 옛날 그대로라 노릇하게 구운 고기를 소금 기름장에 찍어 상추 위에 올리고 초장에 버무린 파채와 콩나물, 쌈장 넣고 잘 싸면 끝. 동네 살아서 어렸을 적부터 삼겹살을 좋아해서 삼겹살 이 집만큼 맛있는 집이 없죠. 이 동네에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기로 오셨어. 그래 우리 아버지 따라서 다니다가 이제 나이 먹고 하면서 우리는 35년째 여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다른 데를 안 가. 다른 데 갔다 후회를 해. 왜? 여기 고기 맛이 없어. 우리나라에. 모든 여기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여기는 고기 맛이 틀리다. 와봐야 된다. 이런 맛이 없어요. 근데 주인하고도 친해졌는데 말을 안 해줘. 왜 맛있는지. 딴 하나 알려주는 게 있는데 손으로 고기를 쓴대요. 손으로. 그리고 이 집 삼겹살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냉장 삼겹살을 사다가 여기서 얼리시는 냉동 삼겹살이에요. 왜 굳이 생고기를 꽁꽁 얼리는 걸까요?
바로 이 고기가 하루 전에 들어와 일부러 냉동시킨 삼겹살. 썰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갖고 오면 저희 뒤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냉동을 시켜요. 냉동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손질을 해요. 손질을. 이게 다 옛날에 어머니가 하시던 거예요.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고기를 이제 정육점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냉동실에다가 얼려야 돼요. 살짝 얼려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아들은 그냥 많이 얼려가지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걸 써는 과정이. 그걸 알맞게 얼려가지고 손질을 딱딱 해서 이렇게 냉동실에다 넣어가지고 얼려야만 고기를 썰지 손으로 써는 건 절대 안 얼면 못 썰어요. 기계로 써는 것도 아니고 꽁꽁 언 삼겹살을 손으로 자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고기를 기계로 썰면 이 손으로 쓰는 것 같지 안 돼요. 보면 봐서도 우리가 볼 적에는 고기가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게. 그래 이 고기를 쓰려면요, 이 발끝까지, 이 목까지 다 힘이 들어가요. 고기를 썰어요. 음식은 손맛이라 했던가요? 정성이라 했던가요? 온몸으로 칼에 힘을 주다 딱딱하게 굳은 살. 정교하고 정갈하게 썰어놓은 삼겹살엔 정성 어린 손맛이 하나하나 스며들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는 사장님의 고집 덕분에 40년 동안 지켜온 맛. 대를 이은 이 맛이 그리워 손님들도 대를 이어 찾아옵니다. 고기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땐 발길이 이쪽으로 돌려진다고 할까요? 어렸을 때 뭐 부모님하고 함께 시장도 왔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지만 그 맛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셔서 제가 늘 찾는 곳입니다. 단골로. 이곳의 또 다른 메뉴는 돼지 주물럭. 쿠킹 오일에 감싸 굽는 게 특징입니다. 얼려서 써는 게 삼겹살 맛의 비법이라면 주물럭은 양념이 생명인데요. 실제 진짜 한 5, 6년은 손님들이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막 그 맛이 틀리다고. 처음에는 거짓말도 많이 했죠. 어머님이 한 거예요 하면서 그럼 똑같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5, 6년 넘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손님들이 아이고 이제 어머님하고 똑같네 그 소리 하시더라고요. 냉동 삼겹살을 먹던 돼지 주물럭을 먹던 꼭 마지막에 찾게 되는 게 있죠. 바로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을 싼 호일 위에 올려놓은 빈 그릇은 말하자면 자물쇠. 전에 한번 열어봤는데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맛있게 먹으려면 열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해먹고 싶은데도 사장님이 바쁘신 나중에도 굳이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만 아는 때가 되면 베일을 벗듯 호일이 벗겨지고 현란한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두 개의 접시는 마치 악기처럼 볶음밥을 연주하고 어느새 넋을 빼앗기게 되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여기 고기 먹고 나서 나중에 볶음밥 먹으러 오시는 거야. 고기를 못 드실 때도 이가 다 돼서 고기 못 드실 때 그 볶음밥 먹으러 나이 드셔서 오셨다고. 그래서 이 집 단골들 사이에선 볶음밥을 먹기 위해 일부러 고기를 먹는다는 말도 있다는데요. 오는 이마다 극찬을 한다는 볶음밥. 40여 년간 정석을 지켜온 또 하나 대전의 맛입니다.
구석구석 근현대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또 간직하고 있는 도시 대전. 대전역 맞은편 시가지엔 엄격한 고전주의 형식을 보존하고 있는 옛 산업은행부터 근대 건축의 표본으로 삼는 옛 조흥은행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동구 인동에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양식을 보여주는 옛 동양척식회사 건물이, 동구 삼성동엔 대전에 처음 생긴 초등학교인 삼성초등학교 구교사가 역사를 품고 있으며, 중구 목동엔 독립투사들이 수감되었던 옛 대정형무소 막루가 남아 아픈 과거를 말해줍니다. 중구 대흥동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관사촌인 옛 충남도 관사촌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테미오레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네요. 또한 1960년대 기술적 가치를 지닌 대흥동 성당도 대전 원도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옛 충남도청. 대전의 근현대사를 알려주는 전시관으로 재탄생한 옛 충남도청 주변엔 공무원들이 많이 찾던 음식점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가정식 백반집으로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이곳 역시 옛 충남도청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처럼 낯익고 편안한 음식들. 이름만으로도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가정식 백반은 부부의 정성이 가득합니다. 김치 같은 것도 이렇게 1년 이상 다 지나서야 그 김치찌개 같은 거 하고, 또 생고기 같은 거 쓰고, 그리고 또 재료도 좋은 걸로 쓰고, 그러니까 좀 덜 남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꾸준히 오시는 것 같아요. 생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가 이 집의 대표 메뉴. 김치찌개 맛의 포인트는 역시 직접 담근 묵은지죠. 돼지 잡뼈를 24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에 묵은지를 넣고 2시간 이상 푹 끓이는 게 비법이라는데요. 오래 끓일수록 진국인 김치찌개. 옛 충남도청 시절엔 어머니가 손수 차려준 것 같은 집밥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는데요. 지금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도청 떠날 때는 울었어요, 나. 그때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도지사가 몇 번 바꿀 때까지 있었거든요.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뭐 또 가수들 잘 계시고 그런다고 연락도 오고 그냥 참 고맙죠.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줘가지고 3남매 잘 키우고 여우살 다 잘 시키고. 4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덕분에 단골 손님은 여전한데요. 생각해보면 김치찌개는 참 친화력이 좋은 것 같죠. 찌개 속의 재료는 잘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고 칼칼하면서도 진한 국물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풀어주니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치찌개에 대한 추억 하나쯤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엄마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부모님이 해주던 것처럼 입맛에 그 옛날 맛이 나요. 입에 맞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계절마다 생각나는 음식도 다양한데요. 함께한 사람과 장소, 시간에 깃든 추억에 따라 마음에 새겨지는 음식도 있죠. 옛 충남도청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청 등이 이전하기 전 공무원과 직장인들의 식사 시간을 풍요롭게 해준 이른바 선화동 먹자골목. 여전히 대전 시민들의 발길을 재촉하게 하는 노포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40여 년 넘게 사랑받는 얼큰하고 칼칼한 대전의 맛.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는데요. 이미 식당 안에 가득한 손님들을 지나 구수하고 매콤한 음식 냄새에 군침 삼키며 별관으로 가는 길.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뒷길을 지나 도착한 곳도 역시 만석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오징어 두루치기. 이름부터 재미있는 두루치기는 갖은 재료를 두루두루 집어넣고 매콤하게 만든 음식이라는 뜻이라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사장님은 대전을 대표하는 손맛으로 이미 여러 방송에 소개된 분입니다. 77년도에 시작했을 거예요. 아, 이 자리에서요? 아니요. 조금 요 위에 청양시장에서 한 3, 4년 하고 1인 내려와서 한 4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왔어. 두부 두루치기, 오징어 두루치기, 고기 삶은 돼지고기, 칼국수 뭐 그런 식으로 해요. 대전 시민들 사이에선 소울푸드로 통할 만큼 친근한 두루치기. 바로 이 두루치기 레시피를 개발한 분이 일대 김경남 사장님이라는데요. 여기에 두루치기의 얼큰함을 가라앉혀줄 칼국수도 빼놓을 수 없겠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오래된 골목을 깨우는 불빛이 40년 노포에서 흘러나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는 일대 강정수 사장님.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청결과 정성을 다합니다. 멸치다시도 일찍 불을 켜야 그게 끓어서 우러나거든. 그날 멸치 다시를 뽑아야지 뽑아서 두었다 하루 지나면 맛이 없어요. 멸치를 많이 넣고 푹 고아서 한 2-3시간 끓이나 봐. 그리고는 이제 계속 쓰면서 또 물을 받아서 우러내고 뭐 이러지. 두부 두루치기도 멸치 다시가 진하게 우러나서 양념 한 데다 갔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올까 그런 생각. 이게 정성을 다하는 거죠. 노부부의 뒤를 이어 아침 일찍 출근한 아들 강대호 씨. 아침 일찍 어디 나오신 거예요? 아, 장 보고 왔습니다. 매일 아침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일주일에 3번. 농수산물 시장에서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해 오는 건 대를 잇는 아들의 몫입니다. 지금은 익숙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대를 잇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는데요.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꿈은 아니었어요. 꿈은 아니었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식당 운영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점점 이게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서 이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아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전통이고 저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그런 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대를 이어 장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대를 이어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의미겠죠.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두루치기 레시피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새벽부터 우린 육수에 간장과 마늘, 고춧가루와 채 썬 당근, 대파를 넣고 두루두루 볶다가 멸치 육수에 끓인 두부를 넣어 보글보글 끓이다가 옮겨 담으면 끝. 오징어 두루치기 역시 멸치 육수에 살짝 데친 오징어를 빨간 양념으로 볶다가 대파를 푸짐하게 넣고 마무리합니다. 두루치기로 나온 통통한 오징어는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 준비하는데요. 금슬 좋은 부부처럼 따라 나오는 게 있으니 바로 진한 멸치 육수로 삶은 사리입니다. 사리 위에 빨간 두루치기를 푸짐하게 얹고 두루두루 비벼주면 보기만 해도 입맛 살아나는 대전의 대표 맛. 한국인이 딱 좋아하는 매운맛을 찾아온 손님들도 노포에 걸맞게 오랜 단골이 많다는데요. 일단 한번 맛보고 나면 자꾸 떠오르는 그 맛. 과연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매력은 뭐라 그럴까, 어떻게 이런 맛을 내나 싶을 정도로 깊은 맛이지. 깊은 맛.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10년 전에 오나 지금 오나 맛이 똑같아서 실망 안 하는 맛 있잖아요. 엄마가 해준 옛날 음식 같아요. 아, 몰랐어. 중장년층 단골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옛날 맛은 세대를 뛰어넘어 젊은 손님들의 입맛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콤한 맛이에요. 입맛이 좀 맞아요? 네, 맛있어요. 혜은 씨가 계속 이어질 때까지 이 식당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의 맛, 엄마 생각나고 어렸을 때 엄마가 두부 콩 갈아서 집에서 손두부 해주셨는데 그럴 때 그냥 하얗게 양념장에다 먹었는데 이렇게 또 빨갛게 이렇게 하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또 먹으면서 속이 뻥 뚫리네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어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에 이르는 대를 잇는 대전의 맛. 그림에 숨은 사연처럼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온 박상인 화백이 한 칼국수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이 칼국수 축제가 있을 만큼 칼국수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오징어가 들어가서 유명한 집은 이 집이란 말이에요. 예. 칼국수와 오징어를 결합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예전에는 여러 곳에서 모이는 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국수로 많이 배를 채우고 그런 예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딴 집에는 두부만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두부만 해갖고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징어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거기 맛이 나더라고요. 매콤한 양념에 오징어와 두부가 들어간 이 집의 대표 음식은 칼국수라 하지 않고 오징어 국수라고 부른다는데요. 그만큼 오징어 선별과 손질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하나 손으로 썰어서 손질하는 오징어는 80여 마리. 이 오징어를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요 크기에
크기로 맞춰서 썰어야 돼요. 그냥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오징어가 다 썰려가고 기계를 다 썰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안 쓰고 이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맛이 대박 틀리니까. 손질을 마친 오징어는 딱 2번만 세척한다는데요. 그 이상 씻어내면 오징어 본래의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붉은 색깔이 싱싱했을 때 붉은 색깔이 나야 돼요. 그 붉은 색깔이 안 나고 그냥 했을 때는요, 오징어를 만들었을 때 많이 이게 줄어요. 좋은 재료에서 좋은 음식이 탄생한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 김종숙 대표는 오징어 국수 양념에 들어가는 채소와 멸치, 고추씨 등의 재료를 최상급으로 유지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가지 해물이 다 들어가요. 지금 멸치라든가 홍합 한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요. 해물 국물이 나와야지만 그 물로 가지고 오징어 국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스무 가지 이상의 재료를 넣어 푹 끓여낸 비법 육수. 몇십 년 동안 단골집에서만 가져온다는 두부 맛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아들 부부가 부모님의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같은 대학교를 다닌 캠퍼스 커플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다는 아들과 며느리는 사실 요리사 부부.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니 다 계획이 있었군요.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이프가 이제 홀 담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 담당, 그리고 어머님은 매일 나오셔가지고 이제 식자재 체크나 아니면 이제 음식 맛 체크 이런 걸로 거의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은. 국가기술 자격증 개수로 따지자면 어디에 내놔도 자신만만하지만 40년 세월을 녹여 이룬 어머님의 손맛은 아직 따라갈 수 없다는데요. 비법 육수에 오징어와 두부, 각종 채소와 고춧가루를 듬뿍 뿌려 국물을 자박하게 하면 두루치기. 여기에 면을 따로 넣으면 오징어 국수가 됩니다. 거의 국수, 공깃밥을 드시려면은 이 두루치기하고 같이 드시고, 오징어 국수 같은 경우 식사하시고 보통 이제 면 좋아하시는 분은 오징어 국수 같은 거 하시고. 면을 넣지 않고 자박하게 끓여낸 것을 보아하니 이분들은 두루치기로 드실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이제 익을 때 되면은 이 선이 보여요, 면에서 흰 선이. 그때 되면 저희가 익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손님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국물을 여유 있게 만들어 이렇게 면 위에 끼얹어 나가면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오징어 국수. 하던 대로 부모님 하시던 대로 계속 그냥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맛만 안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보다는 정성이겠죠.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변함없는 맛을 지켜오고 또 찾아온 사람들. 자기가 20년 이사장 하는 동안에 자기가 20년 음악회 그동안 몇십 년이 흘렀지만 기억과 추억 속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맛이 모두 같다는 것. 작지만 큰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이게 원래 저 아래 있었거든요. 저 아래집에 있을 때 거기 때부터 다녔으니까 한 20년 됐네. 진짜 약간씩 커왔죠. 약간씩 좀만 했다가 좀 더 커지고 커졌는데 진짜 맛 변함없어요. 지금 뭐 2대째 지금 하시는데 진짜 맛이 변함없어요. 예전 1대 때나 2대 때나 맛이 너무 이거 뭐 행복하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사실 많이 행복해요. 제가 올해 56인데 대학 때 그때 먹어봤어요. 대학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됐으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머님이 집에서 해주시는 그런 맛있는 맛.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맛이 참 맛있어요. 옛날 그 어머니가 그 우리 업시 사빌 때 다들 그 국수 이렇게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평가를 음식을. 그때 이제 기억이 많이 나고 그래서 국수를 좋아해요. 오징어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세월과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맛을 확인할 차례. 오징어 국수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부추김치가 주인공입니다. 시큼하고 아삭한 부추김치를 국수에 곁들여 먹으면 더욱 풍성해지는 감칠맛. 오징어 국수로 입안이 매콤해지면 뜨거운 멸치 육수로 달래줍니다. 좋다. 매콤하지만도 않고 부드럽지만도 않고 뭔가 둘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인데요. 심심할 때쯤 한번 탁 올라오는 오징어가 씹는 맛이 괜찮네요. 이 칼국수라는 게 또 두부라는 게 전부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큼하고 또 아삭아삭한 요 맛이 같이 딱 만나니까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먹고 싶어요, 계속. 주인이 이윤을 비우면 손님은 그릇을 비운다. 그런데 즐거움은 그 둘이 하나다란 얘기죠. 주인만 즐겁거나 손님만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이 더불어 한 길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30년 이상 대를 이어 지켜와 언젠간 100년을 이어갈 대전의 맛. 하나, 둘, 셋. 비록 시간의 흐름으로 변화된 모습이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어머니의 품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대전의 3대 30년 전통의 맛. 어쩌면 이 맛은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울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추억의 맛이 아닐까요? Hear the laughter in the air. Let your voice be heard if you dare. Take the high road.